최근 검찰개혁이 마치 논란에 빠져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당정 갈등은 없으며 앞으로 당정대 일치의 모습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 목표는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첫째,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두 번째,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 번째,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은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둘째, 검찰청의 폐지, 그리고 셋째, 신속하되 부작용 없는 개혁.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동안의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과 과제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모은 답안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의 상황에 있고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올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이나 무능함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흐름에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수사기관의 비대화 혹은 권력화 방지 그리고 부패 방지 그리고 수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은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되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 목표는 검찰이든 경찰 혹은 중수청이든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가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되 검찰개혁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을 잊고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또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대가 이 원칙에 따라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야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정된 원팀 정신으로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겠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외교는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25년 0.04%, 2026년 0.11%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십시오.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되살리려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전략은 바로 경제 회복 전략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란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반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제 삼고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항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뭡니까?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를 감싸는 제1야당 지도부의 행동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내란 동조의 난장판을 당 전체로 확산시키고 보수 정치 전체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우리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내란 행위에 동조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당수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내란 행위에 직접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피해자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란 동조 정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도부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여야 간의 비난과 공격이 서로에게 지금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란 동조 정당으로 당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협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전체 당을 내란 동조로 만들고 정치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양심적 세력들은 국힘이 여야 협치의 대상이자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으로 돌아와서 내란 극복에 함께하고 협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